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7월을 맞아서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일반편 결산, 화요일에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편 결산,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장년 특집편 결산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동안 놓치셨던 직업 정보가 있으시다면 이번 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한 번에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앞서 채연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종합 선물 세트로 진행이 되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입니다. 독일의 니체는 직업은 생활의 척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성 직업 공감 토크쇼 상반기 결산을 통해서 직업의 중심을 찾아볼 수 있는 여성의 멋진 도전을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 상반기 결산 특집인 만큼 다양한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 전문가 모시면서 평점 제도를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15점 만점, 한 분당 5점씩 해서 15점 만점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통계를 내봤어요.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일단 조 박사님이 5점 만점 4번 주셨어요. 역시 네.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오 교수님도 똑같이 5점 만점 4번 주셨고요. 역시 공감합니다. 그렇죠. 장 기자님이요. 네. 5점 만점을 한 번 더 안 주셨습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변을 하자면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아직까지 제가 5점을 줄 정도의 네.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5점을 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네. 다양한 이제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볼 때 정말 제가 자신감 있게 5점을 주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내공이 아직까지는 안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제가 인색하거나 네. 뭐 건방지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5점 만점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네. 네. 과연 어떤 직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다뤄질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특집 일반편입니다. 정리를 해봤더니요, 상반기에 총 25개의 직업을 소개를 했고요. 그중에서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은 3개, 중장년 추천 직업은 5개, 나머지 17개 직업을 일반편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일반편 17개 중에서 5가지 직업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올해 상반기 여성 직업, 저희가 다뤘던 네. 직업들을 볼 때 긍정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 개씩 보드판에 적어주세요. 네, 오 교수님부터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저는 자기 만족이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기존에는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경력 단절이라든가 어떤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런 베이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자기 만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제 여성이 스스로 자기를 주도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직업적인 여성으로서 아니면 자기 삶에 있어서 좀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멋진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네. 긍정적인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나요? 예, 저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분화라는 이 키워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뭐 사회 진출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남성분들의 이제 뭐 어찌 보면 점유하고 있는 이런 직업군들이 이제 좀 더 세분화되고 여성분들만이 또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직업들이 이제 점점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진 것들이 결국은 전문화되는 이러한 이제 좀 긍정적인 또 희망적인 부분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네. 직업의 아주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분화라는 키워드 작성을 하셨고요. 네, 장 기자님 공개해 주시죠. 예, 저는 정부 출범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네. 일단 새 정부가 이번에 상반기에 출범을 하면서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 새로 뽑힌 대통령께서 일단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만큼 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일자리 측면에서 많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출범을 하면서 이제 내각 여성 30% 공약을 세웠었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여성을 많이 등용해서 이제 새 정부의 어떤 일자리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전체적으로 봐도 그만큼 여성의 일자리가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 정부 출범한 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키워드 살펴봤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키워드도 아직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키워드 한 가지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 교수님부터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저는 청년 실업률로 부정적인 키워드를 좀 적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제는 중장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좀 유리했던 직업군들에서 많이 이제 청년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개념도 있었겠지만 혹시 오히려 일자리에 대해서 위축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네네. 현상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준비해야 될 또 부분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나요? 예, 저는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출 분야가 좀 적은 네. 키워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ICT라고 네네. 하는 이 키워드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 직업 소개도 하고 여성분들이 보게 되면 좀 기술적인 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3차, 4차 산업에 맞는 이러한 좀 하이 스킬에 관련된 이런 진출보다는 그다음에 말, 네. 이러한 또 신체적인 그렇죠. 활동, 네. 이런 쪽 위주로의 직업으로의 이제 전환이 좀 많이 고려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이 IT와 ICT 쪽 분야의 진출이 조금 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네. 도전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키워드를 선정을 네. 했습니다.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예, 저는 부정적인 키워드를 경제 지표라고 적었는데요. 좀 네.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각종 지표들, 뭐 경제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나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도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뭐 희망 효과로 해서 이제 약간 반등하거나 좀 좋은 지표가 나타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내실을 네. 다지고 앞으로의 어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아니면 뭐 전체적인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다져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네. 경제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네, 긍정적, 부정적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 결산 들어가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첫 번째 직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먹는 것만큼이나 요리하는 것도 즐거운 아이들. 요리하는 방법은 물론 손 씻는 습관이나 식사 예절까지 함께 알려주는 반가운 수업이 있는데요. 바로 아동요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동요리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 아이들을 이끌어가며 요리와 교육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직업이 있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첫 번째 직업으로 선정된 아동요리 지도사입니다. 네, 상반기 결산 일반편 첫 번째 직업은 아동요리 지도사입니다. 종합평점 15점 만점에 14.2점으로 일반 직업 17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아동요리 지도사 직업을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아동요리 지도사는 이것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조 박사님? 네, 저는 아동 요리 지도사는 행복 셰프다라고 저는 이제 조금 네.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아이들하고 이제 놀다 보면 다 즐겁죠. 근데 핵심 요인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이 행복한 그 시간을 동참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거리도 만들고 그다음 그 관련해서 뭐 포장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선사해주는 셰프다.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 네, 생각하셨나요? 아동요리 지도사는 사랑꾼이다. 네.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사랑, 정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교감하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통한 사랑과 교감, 그다음에 그
주고받는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사회성들도 같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동요리 지도사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꾼이다라는 네.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나요? 네, 저는 아동요리 지도사는 빈 도화지다라고 한번 네. 해봤습니다. 사실 뭐 직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동요리 지도사는 어떤 분야랑 접목하냐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요리와 뭐 음악, 요리와 과학, 요리와 수학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아서 이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빈 도화지에 어떤 네. 그림을 그리냐인 것처럼 어떤 쪽으로 자신이 나아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빈 도화지라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네, 행복 셰프, 사랑꾼, 빈도화지 세 가지의 키워드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종합평점이 높게 나온 거는 장점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 가정 병행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렇죠. 직업이다라는 게 제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결국은 이제 방과후 수업 이후에도 어떻게 자기 시간을 조절하느냐라는 부분이 이 직업의 네. 가장 큰 네. 장점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저는 아이들과 요리를 즐기지 못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 만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의 실생활적인 육아 경험이라든가 이런 생활적인 경험들이 이 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발전소도 높았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했던 육아나 가사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장 기자님은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다양한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중장년 여성들이 좀 진출하기에 유리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요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단 실생활을 통해서 많은 내공을 쌓고 그런 내공들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직업을 선택할 때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거거든요. 예. 어떤 점 생각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아동요리 지도사 쪽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요리에 관련된 이제 환경 자체가 아주 미비한 곳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재료를 운반하고 세팅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신체적인 좀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 네네. 준비해라는 게 핵심이었죠. 네. 교수님은요? 그 창의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 어른들이 먹는 요리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라든가 과학 원리라든가 다양한 그 교감이라든가 이런 그 수업적인 효과를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결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가진 창의성을 네. 꼭 발전시키시고 그다음에 결합을 해야만 발전이 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예, 저도 조 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현장 환경 자체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수업을 하는 곳이 뭐 과학실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에 필요한 가지 도구 같은 것들을 직접 다 준비해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주의 아니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아동요리 지도사 편에는요, 2012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5년차 아동요리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정 씨가 출연을 했었죠. 굉장히 달변가였어요. 이게 참 잘했던 그때 거. 얘기도 되게 잘하시고. 네네. 그리고 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거기다 더불어서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자기한테 쌓여있는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을 좀 내려놓고 즐겁게 즐기면서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제가 보고 느낀 점 중에 큰 하나는 아이들이 매 시간 자기 요리를 완성을 해요. 그러면 이게 곧 매번 느끼는 성취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결국 자신감이 커지고 나중에 자존감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정말 그때 네. 여러 가지 좀 힘든 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운전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있었고요. 수업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직업에 있어서 이런 자기만의 철학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직업 사명감, 그다음에 직업 윤리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뭐 갖춰져 있지 않고 네. 단지 경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라고만 이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이제 어찌 보면 확률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움직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고집, 뭐 아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철학은 요 방향이야 라고 막 계속 밀고 나간다면 같이 뭐 수업을 한다든지 같이 네네. 움직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현실과 그 다음에 이상 서로 간에 이제 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조율하는 게 좀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 교수님은요? 저는 직업 만족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목적한 대로 그거 안에서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그걸 얻어낼 수 없으면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아동요리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적인 소명감 같은 거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즐길 수 있게끔 직업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어떤 이 아까 그 직업인 내에 어떤 만족도를 끌어내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장기간 또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직업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직업이든지 마찬가지죠. 네. 사실은 현실에서 직업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그렇죠. 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많던데. 아, 예, 네, 저는 네, 네.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셔야지. 예, 네. 저희들은 없고 그죠? 예. 장애인만. 아니, 저는 그러셔야 갖고 돼요. 있습니다. 네. 특히 기자들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 있는 기자들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회의감도 들고 하는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정말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마다 네네. 내가 그 철학을 생각하면서 이 어떤 직업이나 그쵸. 직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직업 아동요리 지도사였고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두 번째 직업 만나보시죠. 상대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직업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는 어린아이의 언어 발달 장애를 비롯해서 노인들의 말과 언어 장애까지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중지하고 재활하는 직업인데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분야로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두 번째 직업으로 언어재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상반기 결산 일반편 두 번째 직업은 언어재활사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언어치료사로 좀 더 그렇죠. 알려져 있던 직업인데 이제 언어재활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데 조금 이제 그때 겁을 먹었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제 전공을 네. 관련 분야로 해야 되고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만큼 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높았죠. 직업이었거든요. 자, 언어 재활사 직업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언어 재활사는 언어 의사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군 같은 경우도 큰 의미로 보면 의사지만 이제 작은 의미로 보게 되면 뭐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 네, 여러 네. 가지로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언어적인 부분으로 이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언어 재활사 네. 이 영역이 거의 대체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네. 가진 직업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의사. 그렇죠. 네. 의사.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언어 재활사. 그렇죠. 네, 오 교수님은 직업 키워드 어떤 거 생각하셨나요? 언어재활사는 경청의 대가이다. 네네. 예, 듣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또 언어의 네.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네, 저는 공감이다라고 꼽아보고 네네. 싶은데 예. 이뭐 치료라고 할까요? 어떤 내담자하고의 어떤 그 과정이 쉽거나 짧거나 뭐 기간이 그렇진 않잖아요. 굉장히 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공감하고 함께 어떤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저는 공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언어 재활사는 언어 의사이다, 경청의 대가이다, 공감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업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할 때 이제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이라는 말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언어 재활사 같은 경우는 임상 분야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공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화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뭐 타 직업군에 비해서 독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 조직의 브랜드보다 개인,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직업적 네. 가치가 높은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ông 교수님은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1인 전문화, 1인 창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네. 직업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언어 재활사는 그 자체가 그냥 전문성을 가지는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또 전문성과 더불어서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 처음에 진입은 어렵지만 진입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비전과 맞물려서 좀 좋은 장점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입 장벽이 좀 높긴 하지만 어떤 진입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어떤 그런 100세 시대에 맞춰서 어떤 정년 없이 오래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활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타 직업에 이제 뛰어들기 위한 이런 과정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네. 직업이다 보니까 인내심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공을 위해서 또다시 학업을 또 네네.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또 병원이나 임상 관련된 기관에서 또 어느 정도의 특정 기간 동안 또 수련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이런 직업인데 이러한 인내심 기간을 버티고 나면 정말 전문직으로서의 길이 탄탄하게 펼쳐져 있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언어 재활사 때 가장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내 방식이나 내 생각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재활을 받고자 하는 그 내담자에 대해서 일정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고 또 그거와 준한 부모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력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라든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목표의 어떤 치료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끈기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사실은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끈기를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저는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득과 실일 것 같은데 전문성이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업군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계속해서 자신의 개발을 하지 않고 도태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 녹화할 때 학부모들이 가장 큰 불만이 있는 점이 이제 이 능력을 평가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라는 어떤 네네. 좀 불신 섞인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분명히 그 사이에서도 어떤 자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담사들에 대한 도태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어 재활사 편에는 언어 재활사 자격증 취득 후에 열심히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20대 언어 재활사였죠. 이지영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재활 서비스. 재활이 끝나고 이제 부모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상담 시간에는 오늘 재활 시간에 어떠한 것들을 했고,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이러이러한 자극들을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초보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고, 부모님들께서 상담 시간에 딱 그날 무슨 수업을 했는지만 궁금해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아이가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뭐 문제 행동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미리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렇게 상담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초보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편이에요.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아이들은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이들은 만족을 한 것 같은데 보호자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게 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그렇죠. 정말 이게 만족을 했는지 없앴는지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직접 대상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좀 압축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상담하고 치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네. 장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게 오해라든지 이런 약간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로 상담이라는 게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으로서의 그 진척도가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딱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초기 상담 들어갈 적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모호감이라는 게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시켜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행동 및 언어 치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인지를 시키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의 반응을 실제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런 해석과 이제 이런 효과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전달을 하되 반드시 부모와의 피드백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좀 거치게 되면 이런 불신이라든지 부분이 좀 없어지고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함께하는 수업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 봤을 때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중에 40분은 대상자를 상대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 20분은 함께하는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언어 재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받을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어떤 그런 또 추가적인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만큼 어떤 함께하는 수업들도 좀 늘리면 어떤 그런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할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모호해지면 서로의 간섭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목표 달성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목표 설정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날의 어떤 목표 달성률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준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과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을 좀 명확하게 좀 분담을 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상호 간에 그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좀 공유를 하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뭐 불만이 아닌 어떤 의견이나 제한 개념으로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어서 더 발전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직업 언어 재활사였고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세 번째 직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문 기술을 이용해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는 염색, 커트, 파마까지 머리카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데요. 한 사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중요한 직업인 만큼 수요 역시 많은 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며 만났을 직업 헤어 디자이너. 지금 이 순간에도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며 많은 여성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세 번째 직업으로 헤어 디자이너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직업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여성들은 물론 뭐 최근에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직업이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유망한 직업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자, 헤어 디자이너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헤어 디자이너는 스펙 제로다. 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이손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게 되면 손재주와 그 사람의 노력, 그 다음에 감각, 트렌드 이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뭐 학력과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는 우리가 취업 스펙 구종 뭐 이런 것들 네. 전혀 의미 없는 이런 직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헤어 디자이너는 라이프 코치다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있어서 사실 헤어 디자이너가 단순하게 머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자신의 면모 또 새로운 자기만의 개성이라든가 직업적인 부분에 네. 있어서의 어떤 차별화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면모를 가진 분들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굉장히 1차원적이긴 한데 네. 헤어 디자이너는 멋쟁이다. 네네. 멋진데요? 왜냐면 사실 예전하고 최근하고 헤어 디자이너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어떤 헤어 디자이너가 굉장히 뭐 기업의 CEO가 되기도 하고 프랜차이즈의 어떤 대표가 네네.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보여지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만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멋있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트렌드를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헤어 디자이너는 멋쟁이다라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헤어 디자이너는 스펙 제로다, 라이프 코치다, 멋쟁이다 이렇게 키워드 선정하셨습니다. 여성이 헤어 디자이너 직업 선택할 때 장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겠지만 한 그렇죠.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네. 그 산업이겠죠. 그래서 이 미용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 직종, 예전에는 이 미용이라고만 돼 있던 부분이 뭐 네일아트부터 피부 관리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직종 세분화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이제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창업 요소가 가장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경력을 그대로 살려서 직장 생활 개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창업을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그것이 또 자기만의 어떤 전문화된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여성들이 평소에 이제 항상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분야 자체가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네. 그만큼 자신이 평소에 어떤 즐기는 어떤 꾸미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항상 평소에 즐기고 있던 거기 때문에 직업으로 진출을 해도 그런 점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도전하는 경우도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주의할 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저번에 한번 그 출연 나오신 분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주의할 게 이 화학약품들을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대한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련해가지고 뭐 알레르기 여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잘하고 싶지만 또 하지 못하는 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내의 심인 것 같아요. 이 직업도 마찬가지로 전문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는 상당히 차별화된 메리트를 갖고 있지만 그 전문 영역으로 진입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좀 굉장히 좀 길죠. 길거든요. 네. 길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자신이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반드시 필수로 되어야만 자기의 전문 영역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인내심을 꼭 베이스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중장년 여성들이 도전할 때를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면 체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 주위에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40대 중반 정도에 시작을 하신 분이 계신데 진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더욱더 헬스장도 많이 다니시면서 체력을 기르려고 더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체력적으로 따라가기가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그만큼 시작할 때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헤어 디자이너 편에는요. 상반기 최연소 출연자였어요. 20대 초반이지만 경력을 쌓아서 헤어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박현정 씨가 그녀의 잡담 코너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미용 연습을 하셨었어요. 이제 자격증을 따신다고
집에서 뭐 커트도 하셨었고, 네, 이제 파마 와인딩 하시는 것도 제가 봤었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엄마가 저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건 왜 저렇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손을 대고 있지 않을 때 저도 가서 따라해 봤었어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약간 미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용인의 피가 흐르고 있던 주인공인데요. 네. 어머니의 꿈을 딸이 또 이어서 네. 대신 또 이룬 아, 그런 경우이기도 멋지네요. 했죠. 헤어 디자이너 대를 이어서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기화를 하되 말 그대로 그 갭을 자기화시켜서 또다시 자기만의 새로운 기술로 이어나가는 게 어찌 보면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자기만의 브랜드로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마케팅 관점에서 좀 보면 사실은 이제 만약에 대를 이어서 한다라면 사실은 매출 올리는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충성 고객들이 있거든요. 대를 이어서 한다라는 거 기존적으로 계속 그곳에 오는 이유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성 고객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충성 고객들이 또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뢰성을 또 구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헤어샵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네. 머리 자르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방 기능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속적인 베이스가 될 수 네.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희들 맛집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 사진 많이 걸려있잖아요. 맞아요. 몇십 년 전통 네. 대를 이어서 하는 네. 이런 것처럼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네 번째 직업 만나보시죠. 도서관을 움직이고 더욱 빛나게 만드는 직업 사서. 사서는 도서관의 책들을 관리하는 기본 업무부터 다양한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정보를 분류하고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직업이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고 또 예전과는 다른 역동적인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사서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 분야의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해야 하죠.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는 직업 사서. 과연 우리는 사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상반기 결산 일반편 네 번째 직업으로 사서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 직업 사서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렇죠. 직업이죠. 네. 사서는 뭐 도서관을 조용히 운영하던 직업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네. 역동적으로 도서관을 빛내는 직업, 정말 기획도 많이 해야 되고 행사도 많이 네. 치러야 하는 그런 직업인데 관련 분야의 문헌정보학 전공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던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 사서 직업을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사서는 도서관의 꽃이다. 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뭐 어찌 보면 서적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우리가 갔을 때 가장 생화, 살아있는 DBA,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거의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앉아서 책 소개해주고 대여해주는 역할을 떠나서 정말 살아있는 도서관의 꽃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요? 네, 사서는 검색창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고 어디에 자료가 있고 어느 책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못 찾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사서분들이 손을 딱 통하거나 한번 딱 그 검색을 하면 모든 게 다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서는 검색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서는 희망이다라고 꼽아봤는데 네. 일단 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나 책도 어떤 시대적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도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 만큼 네. 그런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 역시 희망이다라고 꼽아봤는데 사실 저는 희망이라고 꼽은 게 항상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어떤 로맨스? 네, 그런 거 안 꿈꾸나요? 이제 도서관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죠. 도서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사서 직업 키워드 도서관의 꽃, 검색창, 희망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선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이 사서 할 때 뭐 장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일단 평생교육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제 많이 수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도서관 또 지역별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마지막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안정성이 네. 그나마 조금 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저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특화된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네. 있잖아요. 예. 그만큼 어떤 특화된, 다양화된 어떤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반면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들었던 예의 중에 하나인데,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사서가 네. 된다. 그러니까 책 읽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만 진짜 사서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직업을 가졌을 땐 책을 많이 읽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책 많이 읽으러 갈 거야. 내가 책 읽으려고 사서 낼 거야.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전면에 다 책들이 다 있는데 저기 이삿짐 센터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책 많은 사람들. 맞아요. 진짜 싫어요. 예, 교육계에 있는 분들 제일 싫어한다. 왜냐면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도서관에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도서 배치부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체력적인 면도 있고 요즘에는 좀 워낙 행사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부터 실행부터 홍보까지 다 이제 사서분들의 역할들이 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봅니다. 예. 네. 네. 자, 사서편에는요, 30세 도서관장이 됐던 열혈 주인공과 함께 했었죠. 사서로 시작해서 도서관장이 되기까지 이야기와 현재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공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도봉에서 나고 자랐던 지역에서 자라왔던 그 환경이 저의 강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고 자란 곳에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어떤 믿음감이 그런 신뢰감이 저를 이제 그런 직분에도 맡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서편에서는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렇죠. 지역에 대한 애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도서관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일자리 구할 때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주변부터 살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장년 여성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이 출퇴근 거리가 짧은 곳을 그렇죠.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지역의 특성화, 그 다음에 이제 육성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지면 지역에서 또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자격증을 좀 빨리 좀 취득을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희 처제 같은 경우도 해외 쪽이었는데 이사한 동네가 이제 광학 필름 제조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해서 산업안전관리기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좀 취득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산업 직종들을 좀 훑어보면 훨씬 더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네. 봅니다. 네. 저는 이제 후배 사례인데 그 같은 지역에서는 학교부터 다 사회생활까지 다 해서 어디로 진출이 돼 있냐면 지금 여성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그 발전이 되고 어떤 부분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환경 부분부터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중장년층이든 경력 단절 여성이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에 좀 참여하는 폭으로 일자리를 좀 가져가시면 훨씬 더 또 만족도 면에서 높여줄 수 있다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배우고 뭐 취업하고 이러는 것들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지역을 옮겨 다니서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학연 지연이 뭐 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뭐 후배들 챙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가까운 뭐 굳이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역 내가 나고 자란 고향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 좋은 직업 그럼요.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너무 한 지역에 몰려 있는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는 그런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프리랜서라 좀 예외지만 예전에 정직원으로 있을 때는 어느 회사를 가든 차로 30분 이상을 간 적이 없어요. 네. 그것도 뭐 좋은 방송국도 사실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았어요. 출퇴근 시간 짧고 뭔가 내가 내 지역의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애착심 때문에 또 자부심도 좋더라고요. 있고,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직업 사서였고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마지막 직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명상이 결합된 심신수련법 요가. 요가는 여성들의 몸매 관리 운동부터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을 맑게 하는 수련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한 요가를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직업이 바로 요가 지도자인데요. 요가 지도자는 사람과의 소통은 물론 어려운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요가 지도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마지막 직업으로 선정된 요가 지도자를 살펴봅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마지막 직업은 요가 지도자입니다. 1월에 소개를 해드렸던 직업이에요. 당시에는 평점 시스템이 없어서 사실 몇 점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일반편에서 소개됐던 직업 중에서 유일하게 체력과 운동 기술이 바탕이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죠. 자, 요가 지도자 어떻게 키워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가 지도자는 일심동체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놀잖아요. 그처럼 요가 지도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힘들지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건강 지킴이로서의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기는 물론 가족, 그다음 지인, 타인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심동체다라고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요? 요가 지도자는 삶의 활력소이다. 네. 사실 근데 삶의 활력소라는 걸 아는데 저 유연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가가 제가 해보니까 정말 동작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중심 잡는 것부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삶의 굉장히 활력소라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사실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다리가 15도밖에 안 벌어져요. 이 밸런스 진짜 밸런스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장 기자님은요? 저는 요가 지도자는 거울이다라고 한번 꼽아봤는데요. 요가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쉽게 아는 것처럼 뭐 몸을 단련하는 어떤 운동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단련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어떤 심신수련의 효과를 많이 본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심동체, 삶의 활력소, 거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선정하셨습니다. 여성의 요가 지도자 직업 선택할 때 장점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자기 건강을 지키면서 결국은 돈도 같이 벌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다라고 저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감을 유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모적으로나 몸매적으로 사실 나이가 들어가도 여자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또 자기를 끊임없이 가꾸는 게 필요한데 사실 자기 생활이나 나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요가 지도자는 그걸 삶 속에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일단 뭐 전문성을 갖춘다면 창업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좀 그렇죠.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떠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네.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직군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도 강사로 바로 활동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아사나 호흡이라든지 명상 이런 수련을 좀 통해서 이걸 해야지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강사로만 활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이제 실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요가 지도자들 보통 히트니스나 이런 데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강사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객 관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창업을 직접 했을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 뭐 소속되어 있든 아니면 별도로 창업을 해서 하든 고객 관리에 대한 좀 개념들을 좀 미리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 계속 재구매할 수 있는 초선 네. 고객으로 좀 계속 그 누적시켜주는 게 자신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그다음 지속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저는 조급한 마음은 좀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요가라는 것 자체가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단기간에 어떤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가 지도자를 꿈꾼다고 한다면 좀 장기간 기간을 두고 좀 수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가 지도자 편에는요, 처음에는 둘째를 낳고 건강관리, 그리고 뭐 네. 다이어트 겸 해서 요가를 시작했다가 전문적으로 요가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조소연 씨와 함께 했었죠. 잠시 그때 이야기 들어볼까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저희 또래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또래 가진 엄마들이 보통 그냥 알고 계시는 이제 아주머니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모습을 떠나서 또 아이가 우리 엄마는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고 되게 뿌듯하게 자랑을 네. 한다거나 또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아줌마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요. 많은데 이제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뭐 몸무게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자랑 삼아 얘기할 때 조금 뿌듯함을 느끼고 또는 제가 나가서 이제 누가 엄마입니다라는 것보다 제 이름 세 자를 당당하게 조선입니다라고 말할 때 좀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요. 이제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요가 수업은 아무래도 새벽 아침이나 저녁 늦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못 보내는 게 좀 나쁜 점인데 그것 말고는 굉장히 네.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면서 일단 외모가 달라졌기 네.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출연자들 보면은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런 경우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성 입장에서 일과 자신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자기가 그 자신감이 없으면 결국에는 또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을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없거든요. 늘 상대적인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걸 찾는 사람들의 어떤 니즈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만족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도태되거나 네. 사실은 이제 자기의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장 기자님은요? 예, 일단 일을 갖고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직업이 있는 워킹맘들하고 이 차이가 있대요. 집에만 있는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 뭐 오지 말라고 하는 네,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면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이러한 이제 메슬로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를 해결이 되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이제 소속과 안전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자기의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쩌면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자신감은 이 소속감에서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누구누구 엄마라는 이 이름에서 이제는
본인의 이름이 정정당당히 불리고 직급과 직책이 불림으로써 어찌 보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나은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의 일과 이 자신감 네. 이거는 결국 소속감에서 비롯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직업 요가 지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반기 결산 일반편 함께 했는데요. 자, 정말 오늘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씩 해주세요. 김 박사님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은 변화해야 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지? 라고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이고요. 그 정보는 그녀가 돌아왔다. 여기서 그런 정보를 네. 얻는 게 확실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도전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교육.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가 제일 쉽게 빨리 되는 그리고 이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고 계신 상반기 계산을 했지만 이 다양한 직업들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 꼭 선택해서 밝은 미래 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도전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직업들 중에서 정말 도전하고 싶은 직업을 선정을 하셔서 사전을 준비하는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어떤 창업, 취업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라는 직업 토크쇼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도전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소식들도 좀 전해주시면 저희가 또 앞으로 더 희망을 가지고 함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좀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응원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현장의 온도와 어떤 그런 준비자들의 온도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현장에 가면 뭐 정말 대단한 막 정말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럼요. 정말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도전하기 전에는 내가 거기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가서 과연 어떤 내 자리를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시작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다 똑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도전하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전에 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이도 낳았는데 뭔들 못하겠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 여성들 꼭 자신감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반편 상반기 결산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요, 상반기 결산 2번째 시간이죠. 경력단절 여성 직업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떤 직업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추천 직업으로 소개해드렸는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